퇴비 제조 실습을 오늘 이렇게 할 겁니다. 덮밥 붓고 아마 요소 산화제 식품입니다. 여러분들은 유기재배가 아니니까 요소 넣고, 그 다음에 유박 넣고, 그 다음에 쌀겨 넣고, 그 다음에 그 발효제 넣고 한번 섞고, 그 다음에 이게 폐화석을 집어넣으세요. 폐화석. 한꺼번에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 선생님 100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질소 성분은 석회 성분하고 맞닥뜨려지면은 하늘나라로, 저 나라로 도망을 가요. 공기 속에 79%가 질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요소, 질소질 비료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주면은 질소 성분이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 넣는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앞으로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토양 넘력을 하니까 pH가 굉장히 낮다, 이게. pH가 낮아갖고, 금년에 석회를 한 200kg 이상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지. 넣을 때에 석회 넣고, 퇴비 넣고, 화학비료 넣고, 같이 갈아 부으면 절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 얘기야. 안 된다, 그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 적어도 한 20일이나 한 달 전에 석회만 갖다 뿌려야, 석회만. 비가 와도 좋다, 얘기야. 이슬 맞고 서리 맞고, 서리는 알겠지만 이슬 맞고 하더라도 땅에 흡착이 되면은 이놈이 땅에 달라붙으면은 도망을 안 가거든. 그래갖고 그 뒤에 뿌려갖고 갈아 엎으시라. 그 얘기. 한번 갈아갖고 넣으면 더 좋고, 그래 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러고 석회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을, 이 폐화석 많이 나오죠? 폐화석. 폐화석을 사용하십시오. 가급적. 친환경에는 폐화석인데,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소석회하고 폐화석하고 농사를 지어보니까 완전 차이가 나요. 맛에서 차이가 나요. 두 번째, 폐화석에는 유기물 함량이 2%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석회는 뿌리를 못 감습니다. 그런데 폐화석은 작물이 뿌리를 감습니다. 이런 것들 농사 안 지어보면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 그대로 적어놨다고 그대로 하시면 이건 간접 경험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실습하실 건데 해갖고 이 산처럼 쌓았는데 요 수분 조절하는 거 이제 알려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량으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가는 안 되겠죠. 하루 전날쯤 쫙 갖다 깔고 분수호수 갖다가 깔아갖고 하룻밤 물 푹 줘버리는 거야. 지 먹을 만큼 먹고 다 먹거든. 그래가 이걸 이제 떠갖고 하면 되는데, 아까 어느 선생님이고, 이거 나오잖아요. 예, 요거는 내가 일본서 찍은 건데, 이쁘잖아요, 이게. 요 앞에 요걸 빼도록 돼 있어요. 근데 안 빼도 돼요. 약간 뒤로 하면 되는데, 요 칸이 몇 개 되면 괜찮는데, 만약에 이게 칸이 여러 개가 안 된다 할 때는, 바깥으로 한번 드러냈다고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아주 대량인 그 농장이 큰 대단위 면적 같으면 모르겠는데 몇천 평 같으면 몇백 포 안 들어가잖아요. 뜯어갖고 여기다가 유박이나 쌀겨를 한 5% 정도 집어넣는 거예요. 유박이나 쌀겨. 여름에. 봄에 받아갖고, 저분들은 가을에 집어넣으니까. 이래갖고 수분 적당하게 만들어갖고 쌓아놓으면은 여름 같으면 60도에서 70도 팍 올라갑니다. 그래 한 두서너 번 디벼갖고 사용하면, 뒤져보면 이렇게 좋은 균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래가 사용하시면은 아까 그 좋은 탭이 만들어 놓은 거 한 90%에서 95% 맞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는 나는 그거 디비고 뭐 한다. 딴 방법 없나? 이런 분이 또 있어요. 그러면 요새 이제 파레트 저게 돼 있던데 저거를 비 안 맞는데 갖다 놓고 쇠꼬쟁이 좀 굵은 거, 쇠꼬쟁이 뭔지 아시죠? 그죠? 화살촉처럼 해갖고 한 포대기에 4구멍씩만 푹푹 뚫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보름 후에 제끼 보면은 공기 들어간 데는 하얗게 좋은 균들이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 체격으로 실제 한번 해봤거든요. 500개는 되겠더라고. 500개. 500개 같으면은 5, 25, 25토니까 38은 24. 한 3,000평? 가까이 잡아넣을 수 있네.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또 뭐한다. 막바로 갖다 써야 되는데 어째야 되노? 이런 분이 또 있어. 그럴 때 제가 요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이거는 딴 데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합니다. 아까 그 태비는 전국에 1700개 공장이 있기 때문에 또 누가 시비를 걸까 싶은데 여기는 관심 있는 분은 보시고 관심 없는 분은 안 보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 이게 흑살린 골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2kg에 한 2만 원 비싸서 안 돼요. 이거는. 이건 말고 이거를 갖고 발효시켜 놨는 흑살림 금배양채라는 퇴비가 있어요. 이거는 유박보다는 싸고 그 다음에 퇴비보다는 몇천 원 비싸요. 이거를 아까 구입한 퇴비에다가 시중 퇴비에다가 10포나 20포 위에다가 이 한 포씩 뿌려갖고 같이 노타리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효과인데 구멍까지 뚫어갖고 하면은 더 효과적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그 톱밥 퇴비에서 분리한 천적 미생물인데 이거를 100평당 5kg 한 봉, 이게 한 봉이에요. 5kg 100평당 5kg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 갈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미숙 퇴비라든지 그 다음에 퇴비 만들 때는 미숙 퇴비 사용하실 때는 이 두 가지가 되는데 퇴비 만들 때는 요거 사용하시고 요거는 땅에 낼 때, 바깥에 낼 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고온으로 띄우면 이거는 고온에 견디내는데 이거는 고온되면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으로 나가시죠. 예. 톱밥 100kg. 요거 20kg짜리니까 5개. 자, 이게 톱밥인데 냄새 맡아보니 소나무 톱밥 같습니다. 소나무 톱밥에다가 요 100kg입니다. 20kg짜리. 예, 그 다음에 요소 있습니까? 좀 찾아보십시오. 예, 요소 1kg. 여러분들 아까 탄질률 하고 나왔죠? 탄질률을 조정하기 위한 지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미생물의 반찬이 들어가는 겁니다. 유박 5kg. 유박 5kg. 예. 그 다음에 쌀겨 5kg. 쌀겨 5kg. 예. 쌀겨는 양이 얼마인가요? 5kg. 그 다음에 흑살린 골드라고 뭐 없던가요? 흑살림은 뭐예요, 성분이? 발효제. 예.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섞어 주세요. 이쪽에서 여기로 왔다가 다시 일로 왔다가.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조개 껍질, 굴 껍질. 이게 폐화색은 아니다. 아까 그냥 굽읍시다. 자, 그러면 이게 퇴비는 적어도 몇 번 디벼주고 4개월 이상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요거는 지금 소량이기 때문에 요 상태로는 발효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왜 그러냐? 요렇게 비율로 섞고 수분 조절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그걸 내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거 일단 했단 말이에요. 물 갖고 온 거 있어요? 물 20리터 준비. 조로에 물 좀 담으라는 거 없어요? 네, 조로에 물 좀 담아 오셔야 되는데. 얼마큼 가져와요? 그거 가득 갖고 오세요. 가득. 차야 저거 하나만을 차야 저거 될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들 보십시오. 골고루 뿌리지 말고요. 가만히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하지마. 손대지 마시고.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수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 수분 측정하는 걸 내가 알려 드리려고. 요만 물 부으세요. 요만 한 곳에만. 계속 한 곳에만. 여러 군데 말고. 자, 다 주목해 주세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수도. 이래 갖고 물을 손을 갖고 이렇게 쫙 쥐었을 때 물이 흘러내리면은 이게 60%에서 65%가 넘습니다. 70%가 넘습니다. 그러면 뭐냐? 산소가 들어갈 구멍이 있기 때문에 발효가 안 됩니다.
수분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과다 해도 온도가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목재 퇴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뭐라 그랬죠? 온도가 고온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65도씨에서 한 달 정도 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만두처럼 송편처럼 손에 남는단 말이죠. 요거는 수분 측정기가 제 봐도 60%에서 65% 그 사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건 오랫동안 해본 경험에 의해서 요 딱 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래 돼갖고 이래 되면 온도가 안 올라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이 다음에는 수분입니다. 수분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 성패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그 온도라든지 pH라든지 뭐 여러 기간이라든지 아까 6대 조건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 여러분 책자에 다 적혀져 있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수분은 이 정말로 인체 수분이 몇 프로입니까? 70%잖아요. 식물은 한 80%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분 없이는 미생물도 못 산다, 이제 그런 얘기야. 그래, 여러분들 고래 참고로 해주시고,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져가셔도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저거 실습을 하려면 이 공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포대기에 몇 개 담아갖고 아예 저쪽에 1톤 트럭 갖고 오신 분이 제일 좋겠네. 저 실어갖고 집에 갖고 가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그쵸? 자, 이거 그러면 요 수분 조절하는 거, 요게 제일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예, 담는데 들어보십시오. 이게 이제 65%가 됐다고 그러는데, 한 번씩 뒤집어 주는데 한 5%씩 날아갑니다, 이게. 세 번 뒤집어 주면 한 50% 정도가 내려가고, 네 번 뒤집어 주면 45%에서 50%그 정도 되는데, 온도가, 수분이 더 이하로 낮아졌을 때는, 이래 보면 아시잖아요. 이 정도 같으면 발효가 안 되니까, 디비 줄 때,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신데, 물을 조금씩 뿌려주시라, 그 얘기죠.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산을 요렇게 이제 퇴비장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비를 안 맞춰야 되는데, 오늘쯤 해놓으면 한 6, 7일 후에 온도가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온도가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디비주라 그랬죠. 그래갖고 이제 한 달이 됐다. 그때까지는 비를 맞추면 안 돼요. 비를 맞추면은 위에서 시뻘건 물이 페놀 성분이 밑으로 떨어져 갖고 벌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닐을 뒤집어 씌워놨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한 두서너 번 디비고 난 뒤에 어디 갔다 오니까 비닐로 바람이 날려갖고 날아가 버렸어. 그래도 걱정하라 그랬으면 걱정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까 달걀에 흰자, 단백질의 변성하듯이 위에 하얗게 한 두서너 번 디비주고 나면 하얗게 여기 균사체가 있기 때문에 빗물이 밑에까지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 그때부터는 후숙을 시킨다는데, 후숙을 어떻게 하냐면은 20일이나 한 달 정도에 한 번씩 뒤집어 주면은, 온도가 올라가는 게 한 달 이상, 뒤집어 주는 거 한 서너 번 이상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이 사용해 보시지 않았던 그런 좋은 퇴비가 만들어질 겁니다. 요거는 퇴비인데, 아까 그 퇴비장을 만들 때 요거는 반드시 물 빠짐이 좋은 곳에 하셔야 됩니다. 위에 비닐을 뒤집어 씌워놔도 비가 와서 밑으로 해갖고 속으로 모세관 현상에서 올라가면 안에다 썩어버려요. 다 흙탕이에요. 예, 그러니까 위에 좀 약간 높은 데 해갖고 위에 비가 오면 싹 빠져갖고 갈 수 있도록 도랑을 옆에 파갖고 물이 안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그러면 세면바닥 위에서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원래 퇴비장은 땅 위에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장비를 갖고 사용하니까 빠지니까 밑에 콘크리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늘 우리가 그 퇴비 발효제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발효제를 넣으나 안 넣으나 이게 한 보름 후에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공기 속에도 이 발효하는 미생물들이 있고 땅에도 있고 물에도 있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개인적으로 퇴비를 만드시고 하신다 할 때는
한 10톤 만들어갖고 한 2톤 정도는 별도로 제끼 놓으세요. 그놈을 갖고 상토도 만들고 안 그러면 나중에 퇴비 만들 때 그놈을 같이 잡아 넣으세요. 그러면 뭐 아주 바로 촉진제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독일에서 하는 방법인데요. 이 여러분들이 그 생태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똥이라든지 뭐 음식물 찌꺼기, 그 다음에 온갖 거 쫙 갖다 놓고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위에 완숙 퇴비 10cm에서 15cm만 위에 덮어 놓으면은 냄새가 안 납니다. 방석류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유기물들이 퇴비, 완숙 퇴비가 이걸 다 빨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냄새가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븐에 견학을 오븐에 못 가서 참 안타까운데 곡성에 오시면 아까 그런 퇴비가 있거든요. 퇴비장인데 냄새가 안 나. 그 다음에 6인 3을 하는데 2,000평, 3,000평 되는데 지금 뭐 사기 이제 약간씩 올라오더라고. 그 다음에 메론하고 뭐 이런 게 보면 뭐 기가 차. 딸기를 30년 한 곳에서 농사를 짓는데도 연작 피해가 없어. 전부 다 이게 퇴비로 인한 그 해결책이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만약에 가을에 파티를 하고 싶다. 소나 안 되겠지. 돼지는 한 마리 길러갖고 하겠다 할 때는 이런 퇴비를 사료에 5% 내지 10%만 섞어서 먹여보십시오. 소도 잘 먹거든. 돼지도 잘 먹거든요. 소도 잘 먹지만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비계가 산돼지처럼 돼요. 그리고 아까 여기 요소를 넣었죠. 요소 5kg 넣었는데 5kg 맞나? 1kg 넣었죠. 그런데 유기재배에서는 요소를 못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소 1kg에 들어가 있는 그 질소질이 46%니까 0.46kg죠. 그죠? 근데 46%니까 5%로 잡고 요소 1kg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깻묵이라든지 아주 건조 개분이 5%, 10% 나온단 말이에요. 혈분도 10% 나오고. 그러면 이게 요소가 46%니까 10%하고 몇 배 차이면 5배 차이 나죠. 요소 1kg 넣을 걸 갖다가 어분이나 그 다음에 혈분이나 이런 걸 5배를 넣어보면 되는 거라. 그거는 유기재배에 사용할 수 있는 퇴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퇴비에 대한 거. 근데 퇴비적을 잘 떼어 놓으면은요, 이것도 이제 좀 이따가 오면 잘 띄우면 되는데, 잘 떼어 놓으면 잘 달라드는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서 선생이 참 좋아합니다. 맛있거든. 쥐가 이거 하고 만들어 놓으면 막 수시로가 먹는 거라. 그러니까 쥐가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사람도 먹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실은 땅 좋은 데서 재배한 농산물하고 땅이 나쁜데 해놓은 농산물하고 맛이 틀리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콩도요, 우리나라의 평균이 얼마까지 나오냐면은 300평당 120kg에서 350kg까지 나와요. 땅이 나쁘면 120kg밖에 안 나오는 거야. 땅이 좋은 데는 350kg까지 빼먹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맛은 어떨까요? 완전히 틀리죠, 이게. 잊어버리실 거예요. 흙 1g 속에 좋은 미생물이 적어도 2억 마리 이상은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2,000마리도 안 되기 때문에 볏짚이 분해 안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땅이 그렇습니다. 참 심각합니다, 지금. 근데 지금 뭐 퇴비 못 만들고 뭐 땅에는 신경 안 쓰고 뭐 액비, 농약 막 쳐갖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거 우리 스스로 건강을 지켜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30대에서 40대 결혼 안 한 친구들이 아빠, 엄마 가정에 얹혀 사는 게 65만이랍니다. 65만 명. 근데 요새 도시에서 사실 월급 받아봤자 몇 푼 안 되거든요. 그러고 삼성 같은데 공부 잘해가 서울대학 나고 들어가도 40대에서 다 은퇴를 해야 돼요. 근데 시골 와서요, 몇 년 노력해가 잘해갖고요,
도시 월급보다 훨씬 많이 버는 친구들이 내가 상당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친구 아들은요, 그 제법 괜찮은 회사에 연봉이 한 7천만 원씩 받았는데 2년 전에 때려치우고 도마도 농사 짓는데 내려왔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 농사 지어갖고 재미 보는 거 하고 내가 그 얽매이 갖고 새벽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는 거하고는 삶이 틀리더라면서 내려와서 농사 짓겠다는 거예요. 요새요, 농업 이거 잘못하면 돈이 되는데 못하면 빚만 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남들처럼 따라해가는 안 된다 이게. 좀 더 새로운 방법으로 자기 나름대로 뭘 개척을 해야 되는 거야. 아까 뭐 고추장 된장 얘기가 나왔지만 고추장 된장도요, 남들하고 땅을 살려갖고 확실하게 좋은 땅 속에서 좋은 영양분을 가진 농산물을 생산해서 정성껏 만드는 것입니다. 과정을 갖다가 팜플렛 만들어 갖고 내놓으면요, 소비자들이 요새 그냥 듬뿍 안 달려들 겁니다. 틀림없이 와볼 겁니다. 와보고 퇴비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땅을 이렇게 살리고 제초제 안 치고 농약 안 치고 이렇게 정성껏 발효를 했구나. 한 번 인정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제가 이제 나름대로는 유기농 1세대로 치는데 이제 마지막 세대예요, 제가. 그럼 제가 이 퇴비하는 걸 끝내버리고 나면 아직 후계자를 못 만들었어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한 50년 동안 농업학교 나와갖고 한 분야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온갖 머릿속에 그동안에 뭐 수모도 당하면서 고생도 해가면서 또 희열도 맛보면서 한 이게 강의할 때 다 티나와야 되는데 책만 봐갖고는 강의를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 이게야. 그게 애로사항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딱 이게 금년에 48년 농대까지 합하면 52년 이래 되는데 이게 정말 한 분야에 이렇게 오래도록 하면 뭐가 보이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땅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농업이 정말로 땅이 아니고 엉뚱한데 판매다 뭐다 이런데 영양제다 이런데 자재 쪽에만 너무 관심을 가졌구나 하는 이런 걸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얼마 전에 네덜란드에 농업 백서가 나왔는데 그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지속적인 농업을 위해서는 농산 부산물을 갖고 퇴비를 계속 만들어 갖고 지력을 살려가면서 해야 된다.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덜란드 농업 백서에. 글쎄요, 우리나라는 아직 못 봤어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자,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 이거 합니다. 쌀겨 70kg. 요 세 개 좀 부어주세요. 쌀겨, 미강. 왕개 다음에 나오는 거. 아니, 이거 하는 과정이. 예. 책에 나온 그대로예요. 이 쌀겨입니다. 이건 좀 비싸더라고. 예, 키로당 한 몇백 원 하죠. 이거 사모님들 피부 미용한다고 막 얼굴에 막 바르고 있는데 70kg. 그거 10kg 더 있죠? 아닙니까? 예. 자, 됐고. 요 70kg입니까? 70kg. 그 다음에 유박. 이게 미강인 거죠? 예. 유박 20kg. 아까 만드는 건 선생님 퇴비. 뭐 쓰는 거예요? 예? 아까 만드는 건 뭐 했어요? 솥밥 그거. 사모님 잡수라고.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땅에 넣는 건데 지금까지 뭐 들으셨습니까? 그럼 뭐 내가 난 뭐 했노 그럼 뭐. 퇴비. 너무 어려워요. 초보자는. 아니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뭐 넣는 거를 지금 묻고 있잖아요. 말씀하는데 어떻게 다 들어서 공부했는데. 5분 전에 되나? 예. 어분 보여주시죠. 가운데 더. 예, 그냥 막 빨아주시죠. 70kg. 그럼 요게 딱 100kg 되겠습니다. 70, 20, 10 기억하시죠? 자, 아까 그런 식으로 이쪽에 왔다가 다시 한번 저쪽으로 가주시죠. 우리 요게 몇 리터 될까요?
15리터? 15리터 되겠어요. 15리터. 여기다가 EM 있을 거예요, EM. EM하고 설탕입니까? 또 뭐가 있을 낀데? 설탕 있습니까? 예, 예, 예. 그거 다 좀 넣어갖고 좀 저어주시죠. 예, 예, 예. 요게 300cc인데 뭐 다 해버리세요. 저 어디 갔노? 조로 하나 좀 갖고 오시죠. 조로. 삭 갖고 선생님 삭 갖고 좀 저어 주십시오. 예, 이걸 그쪽에 좀 물 좀 부어 갖고. 안에 또 보이죠? 그 안에 부을 거 아닙니다. 안에 부으면 안 됩니다. 살짝 뿌려야죠. 예, 예, 예. 가만히 있어. 두 개를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 더 있어요. 예, 예, 예. 나머지게, 예. 아우 냄새 심하네. 냄새 참 역하네. 아니 이 냄새 나면 안 돼요. 이 냄새. 그럼 넣지 마요. 나도 왔는데. 그래도 어째요? 넣어야죠. 관절. 연면 시비 하지 말고 관절. 근데 연면 시비는 하지 마세요. 자, 들어봤죠? 자, 여러분들 내가 한 가지 요거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 그 물로 된 미생물을 물로 된 페트병에 들은 미생물을 아직 감아두세요. 며칠 만에 써야 됩니까? 몇 개월 놔둬도 됩니까? 네? 어떤 집에 가보면은 6개월 되는 게 있어요. 6개월 된 거. 1년 된 것도 있고. 그럼 보면 부엌에 뜨는데 그게 뭐냐면은 미생물이 죽은 사체거든요. 배양액에다가 미생물 집어넣으면 강한 놈은 살고 약한 놈은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놈을 들고 농약방에 가서 이거 먹고 그러면 아 미생물이 죽은 사체입니다 그러는데 이거 어쩌면 되노? 그건 뭐 농작물에 줘도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여러분들 썩은 고기 먹으면 좋아요 나빠요? 썩은 고기 먹으면 먹을 수 없어요.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 얘기야. 그러고 페트병에 든 물로 된 거는 제조일자로부터 일주일 이내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늦어도 2주는 넘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 써가고 효과 없다는 분들이 참 많은데 가보면 전부 다 몇 개월짜리라. 그러고 또 땅에 나쁜 미생물들이 많은데 좋은 미생물 백날 갖다 발라봤자 밀도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못 이기는 거라 못 이기는 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자, 그거는 그까지 하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들고 일로 오세요. 이거는요, 수분이 적기 때문에 저 물을 넣으면 안 돼요. 요래 대놓고 양쪽에. 예, 예. 예. 뿌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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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천천히 하세요. 여러분들 6시 이전에는 맞춰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이 미생물이 오래된 거는 닭 키우는 사람들. 미생물 오래되면 냄새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닭 조금씩 키우는 사람들은 적장에 뿌려주고 냄새 하나도 안 나더라고. 그래, 그거 참 여러분들 내가 얘기를 할게요. 미생물 뿌려갖고 냄새 없앤다는 건 순간적으로는 됩니다. 순간적으로 되는데 온도하고 수분이 맞아떨어지면 또 발효가 될 때 냄새가 또 납니다. 그거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순간적인 방법이다. 그거는 아시면 돼요. 이거는 30% 이상의 수분이 되면은 썩어요, 썩어. 그래갖고 한 오큼만 하면은 교실 하나 냄새를 풍길 정도로 지독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교반기가 있으면은 먹고 혼합기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혼합기 없을 때는 큰 다라이 있죠. 갖다 놓고 부부간에 앉아갖고 이거 사람 손으로 만져도 전혀 먹어도 괜찮거든. 이 비율대로 해갖고 서로 손으로가 비비면서 이 망우리가 지면 안 돼요. 망우리 없도록 해갖고 비닐봉지를 아구리 탁 묶어갖고 여러분들 저거 없이 공기 안 들어가게끔 해갖고 600도씨로 하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600도씨.
그러니까 하루 20도 평균 기온 같으면 30일, 30도 같으면 20일. 여러분들 가시지 말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그 열심히 들어주셔갖고 고마운데 이 아무리 좋은 뭐 내용이라도 실천 안 하시면 헛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냥 귀담아 듣지 마시고 이 삼각형 이거 제일 중요하잖아. 이게 제일 밑이 뭡니까? 바탕이 땅이에요. 땅이 살아야 옆에 영양제도 주고 뭐 잡초도 뽑고 이게 되는 거지. 땅은 안 살리고 거꾸로 디비 놓으면 안정성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한 토양에서 건강한 육체가 나올 수 있다. 이게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게 온농산물은 주인이 직접 가서 거기에 관심을 가질 정도가 돼야 좋은 농산물이 나오지 인부들 시기 갖고 됩니까? 안 돼요. 아까 그런 식으로 그 배추 보셨다시피 자기가 봉소 친 데는 깨끗한데 자기가 봉소 안 친 데는 처삼천 볼차듯이 친놈 있고 안 친놈이 있으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라. 그래 너무 오랫동안 하면 잔소리 같고 10분 전인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다음 또 기회가 되면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